네, 안녕하세요. 그레이 호주 의대에서 입학부터 수련까지를 맡게 된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신 제프쌤, 그리고 케이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움받은 지인들,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표현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로는 호주 의료 시스템, Life of Doctors in Australia,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호주 의대에 가는 법, 호주에서 자리 잡는 법, 호주 의대 졸업 후 pathway, 그리고 호주에서 일하기, 그리고 10 years moratorium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 의료 시스템은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로 설명해 보자면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으로 음, 충당이 되고 있고요. 메디케어는 한국 의료보험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시스템이고 한국이랑은 다르게 호주는 GP, 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가 아니고 가정의학과 의사를 만나고 전문의를 리퍼럴 받아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대학병원 느낌보다는 지역별 공립병원들이 대다수이고요. 그 외에 사립병원들이 있습니다. 수련 기간에는 대부분 공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인턴 전공의 동안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공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가 무료이고 사립병원 또는 전문의를 공립병원에서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느린 편이고요. 호주 의사로서의 삶,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 환경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일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하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호주가 전공의로 있거나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80시간, 그게 2주에 80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는 연장해서 야근 근무가 있긴 합니다. 연장 근무나 야근의 경우 연장 근무 신청이 가능해서 원래 받는 시간당 급여보다는 1.5배 또는 2시간이 넘는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2배 더 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말에 일하면 토요일은 1.5배, 일요일은 1.75배를 받고요. 공휴일에 일하면 시간 급료를 1.75배를 받을 수 있고, 휴가를, 휴가를 1일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야근 근무 수당도 당연히 있고요. 휴가는 기본 1년에 4주,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4주 정도 하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평판으로는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연봉도 높은 편에 직하고 다른 대학에 들어갈 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인기도 많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복잡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주 직업별 평균 연봉 탑 10이고요. 이거는 다 세전 연봉입니다.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한국은 세후 연봉으로 많이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는 대부분 세전이고요. 일단 1위가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2위가 마취과, 3위가 내과 의사, 그리고 5위가 정신학과, 그리고 6위가 이제 제외한 다른 의사분들의 평균치가 저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탑 10 중에 다섯 직업이나 의료 의사와 관련된 직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주 복수청에서 가지고 온 거고 세전 플러스 공제 후의 연봉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막 하는 만큼 벌지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나라이고요. 아무래도 호주 복지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세금률도 좀 높은 편입니다. 인턴 전공의들은 얼마 버나요? 라고 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인턴 봉급을 취약해 놓은 테이블인데요. 주마다 인턴, 전공의 명칭이 조금씩 다른 편이긴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턴 봉급으로는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주 자체에서 인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외국 의사들이 들어오기에는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빅토리아가 멜번, 퀸즐랜드가 브리즈번에 있는 주고 WA가 퍼스, SA가 아들레이드, ACT가 캔버라가 있는 곳입니다.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거는 기본 연봉이고 야간 근무, 야간, 주말 근무 다 플러스 더하면 저것보다 훨씬 높고요. 플러스 11.5%는 나중에 연금으로 해서 연금은행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 당시에는 제가 인턴이었을 당시에는 1년 연봉 베이스 샐러리가 6만 후반대였는데 제가 그때 일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어서 인턴 때 그 연봉의 50% 이상은 더 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전공의는 얼마나 버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 연봉이고 야간 근무, 야근 주말 근무 등등 더하면 저것보다 훨씬 높긴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드니는 4년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연봉이 그 이상 오르지 않고요. 다른 주는 그거와 다르게 연차가 계속 쌓일수록 올라가는 시스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의사 계급과 명칭인데요. 일단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과와 주마다 명칭이랑 계급이 굉장히 달라서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시드니 조건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턴이 1년 차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턴 1년 차고 레지던트가 인턴의 연장이에요.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레지던트가 전공의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시니어 레지던트 메디컬 오피서라는 곳이 있는데 보통 호주는 인턴을 돌면서 모든 과를 돌지 않아요. 보통 내과 하나, 외과 하나, 응급과 하나,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제 내과 가고 싶은지 외과 가고 싶은 거지에 따라서 이제 부탁해서 어느 정도 다른 과 내과 또는 외과를 돌 수 있는데 그걸 돌고 나서 레지던트도 또 그런 식으로 돕니다. 그렇게 돌면서 내가 원하는 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 레지던트 메디컬 오피서는 어 예를 들어 제가 내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 '나는 쪼끔 더 내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과에서 더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시니어 레지던트 메디컬 오피서를 할 수 있고 특히 인기 많은 과, 특히 뭐 마취학과, 외과 이런 과들은 아무래도 이 시니어 레지던트 메디컬 오피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레지던트가 전공의 프로그램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시니어 레지던트 메디컬 오피서를 1 년에서 2년 내지 하고 레지던트 프로그램 전공의 프로그램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레지던트는 여기서는 레지스트라라고 부르고요. 그러고 그다음에 펠로우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를 전문의를 컨설턴트라고 부릅니다. 일단 제 타임라인이고요.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좀 쉬울 것 같지 않나 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저는 호주에 만 12 살에 왔고요. 호주 수능 다른 시험들을 보고 호주 의대에 입학을 했고 2015 년에 연초에 이제 호주 의대에 입학을 해서 저는 5 년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에 호주 의대를 졸업해서 2020년 연초에 시드니에서 인턴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2021 년은 레지던트, 졸업 후 2년 차를 레지던트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 연초부터 2023년 중순까지 Critical Care Senior Resident Medical Officer를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마취 응급 중환자실을 도는 시니어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응급이랑 마취에 둘 다 관심이 있었어서 이거를 하면서 '나는 마취가 맞다. 응급이 좋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일하면서 교수님들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추천서 같은 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2023년 중순부터 현재까지 저는 마취학과 전공이 4-5년 차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마취학과가 좀 계속 호주에선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편이라서 마취학과를 비교적으로 일찍 들어간 편이긴 합니다. 마취학과 전공의를 보통 요즘 5-6년 차 또는 6-7년 차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전에 쪼금 더 인기 없는 이제 응급과에서 그러니까 전공의를 쪼끔 한 1년 하시거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에서 전공을 한 1-2년 하시다가 오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호주 의대를 제가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일단 한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의전원이 지금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 의대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학교를 undergraduate로 부르고 대학원을 postgraduate로 부르는데요. 대학교는 제가 다녔던 5년제가 있고 6년제가 있고 대학원은 한국의정원이랑 동일하게 4년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 University of Sydney or Melbourne은 대학교 대학원 연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대학교 학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의대학원으로 다른 별도의 시험 없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 의대 가는 법 대학교 버전인데요. 일단 대학교 입학 시험을 저는 호주 수능 에이타라는 것을 봤고요. 한국 내외 국제학교 재학 후 이제 SAT, IB, 캠브리지 플러스 이제 GPA랑 AP 등 다른 나라 대학교 입학 시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호주 내 G8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수능 점수가 부족하거나 수능 점수 저런 시험을 안 봤을 경우에는 이제 G8에 해당되는 학교에 파운데이션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실 경우 그 점수를 토대로 의대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대학 1년 이상 후 재학 후 대학 GPA를 받고 학점을 받고 지원하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많이 쓰진 않지만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대입 시험 성적, 수능으로도 사실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호주 의대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수능 점수를 따는 어려움에 비해서 환산이 후하게 되는 편이 아니어서 보통 자퇴를 많이 하시고 검정고시를 보고 SAT와 AP를 병행하는 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시합 점수 외에 필수 시험은 영어 시험, IELTS 또는 동급의 시험이 있고요. 모든 과목 6.5에서 7.0 정도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ISET,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Test, or UCAT, University of Clinical Aptitude Test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 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시험들은 제가 사실 봤을 때는 명칭이 조금 달랐어요. 그렇긴 한데 보통 이거는 내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또는 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논리적 사고, IQ 시험, 적성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사실 제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 중에서도 수능 고득점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시험 점수가 낮아서 의대에 못 오는 친구들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학교별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 의대 가는 법, 대학원 방법인데요. 일단 대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필수 시험은 MCAT or GAMSAT, 대학원 입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의전원, 미트, 야트, 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CAT은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로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IELTS 동급의 시험 모든 과목 7.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자리 잡기. 일단 취업, 인턴 잡을 구하는 건데요.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직업 구인을 시작하는 편이고요. 전국적으로는 7월에서 10월 구인이 시작이 됩니다. 각 주별로 신청 또는 병원으로 다이렉트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각 주별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직업구인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호주 내 의대 졸업식 보통 졸업 비자로 2년을 일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병원 스폰서 비자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의대를 졸업했지만 호주에 오래 있어서 졸업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서 병원 스폰을 받아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호주 의사 면허를 받고 영주권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턴 후 의사 면허를 자동으로 받고 면허를 받은 후에는 독립비자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독립비자 이민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이 더 있냐라고 한다면 주마다 주 스폰서 영주권 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독립비자 이민 신청으로 받았는데, 독립비자 이민 신청 같은 경우 점수 시스템이고, 저는 신청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생일이 지나고 만 25살이 되고 나서는 금방 받았고, 아무래도 점수가 높으면 더 빨리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저는 번역 시험도 봤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은 필수고 영어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비자 신청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비자 신청 점수를 캘큘레이터 하는 캘큘레이터는 제가 나중에 올려뒀으니까 그거 한번 구글에 서치해서 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몇 점을 어느 정도 받아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에 해당할까라는 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외 의대 졸업 파스웨이인데요. 일단 스탠다드 파스웨이. 일단 여러분들 저는 스탠다드 파스웨이만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AMC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스탠다드 파스웨이와 이제 뭐 대학교 인증 등등을 받은 다음에 AMC MCQ 객관식 문제를 150 문제 보셔서 파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AMC 클리니컬을 파스하신 다음에 AMC에서 수료증을 받고 나서 이제 답을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provisional registration 제한적 registration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개월 supervised practice를 그러니까 하시면 그다음에 general registration을 어플라이 할 수 있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MBA의 Limited Registration을 하신 다음에 12개월 Supervised Practice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클리니컬을 보시고 또는 WBA를 하셔서 이제 AMC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시 이거는 실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AMC 클리니컬 exa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합격률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AMC, MCQ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많이 들었는데 클리니컬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0에서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WBA 시스템이고 WBA를 가능하게 하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제 그 병원 중에 하나가 저랑 제프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병원이고 제프 선생님이 저 WBA를 이제 해 주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일단 실제 예시인데요. 제가 같이 일했던 스리랑카 의대 출신 선생님의 실제 예시를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단 그분은 AMC, MCQ 객관식 시험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영어 시험을 보셨고요. 그러고 나서 합격을 하신 다음에 직업을 구하셨어요. 그분은 New South Wales Health Job을 통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직업을 구하셨고 직업을 구하고 나서 Limited Registration 제한적 면허 신청을 하셨고 일을 12개월, 18개월 정도 일하시면서 클리니컬을 준비하시고 최근에 파스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일을 18개월 하시면서 면허 신청 요건을 다 채우시고 면허 신청을 지금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 면허가 나오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오기 전에 AMC, MCQ랑 클리니컬 exam을 두 개 다 끝낸 상태로 provisional registration 예비 면허를 받고 2년 차로 바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하루가 궁금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써봤고요. 출근은 보통 외과 7시, 내과 8시, 회진 들고 다른 팀에 그냥 컨설트하고 퇴근은 보통 외과 3시 반, 내과 4시 반이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외과 3시 반에 끝나는 건 호주여도 힘들고요. 대신에 야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야근 순항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After Hours Shift라는 게 있고요. 보통 1년 차, 2년 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 4명에서 5명 내지 내과 레지스트라 전공의 2-3명에서 병동을 나눠서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병동에서 필요한 거나 병동에서 이제 응급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선생님들이 가셔서 커버를 하고 해결을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주말에는 당연히 인턴으로서는 보통 주말에 일을 안 하고
이제 아프터 아워 시프트랑 비슷하게 주말에 저런 식으로 병동만 커버하는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13시간 시간, 14시간 시간 내지를 쭉 일합니다. 호주에서 일하기 인턴 후. 원하는 과 일단 레지던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과에 한 번 더 돌고 전문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에게 추천사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레지던트는 레지던트에서 전공으로 돼가기 전으로 원하는 계열의 시니어 레지던트로 일을 하게 되고요. 보통 외과, 크리티컬 케어, 그리고 내과 이런 식으로 나뉘는 편이고 이 단계 없이도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과가 조금 한정돼 있는 편이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또 추천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전공의 신청할 때 추천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지스트라 한국어로 말하면 전공의 프로그램인데 호주는 조금 특이하게 비인정 전공의가 있고 인정되는 전공의가 있어요. 특히 인기 많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전공의를 하다가 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 외과, 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등 같은 경우에는 비인정 전공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면허를 받고 나서는 럴큼이라는 걸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알바 개념이고요.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아무래도 퓨처 커리어가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이 럴큼 하는 거 보면 1년 정도 쉬는 개념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럴큼은 보통 이제 과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뭐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시간당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MO라는 것이 있고요. Career Medical Officer라는 것인데 전공의 기간이나 수련을 거치지 않고 그 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특히 외국에서 일하셨던 전공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걸로 일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보다는 호주가 전문이 되기도 힘들고 전공이 되기도 힘들고 그 기간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외국에서 전공의 전문의를 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다 거쳐가시기에는 조금 힘들거나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지 커리어 메디컬 오피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옵션을 얘기하자면 서지컬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어요. 외과 선생님들을 이제 말 그대로 어시스트 하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만 하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호주에서 미용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면허만 따고 나서 인턴 후에 그냥 일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가정의학과 먼저 따시고 미용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긴 한데 아닌 경우로 그냥 바로 미용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전공이 되기 과 주 병원마다 사실 되게 다르고요. 일단 그래도 과 같은 경우에는 인기과는 외과는 사실 다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되기도 힘들고 수련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보상이 제대로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job satisfaction이나 이런 게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인기 없는 외과라고 하면 아마 일반 외과일 것 같고 마이너과도 다 인기가 많은 편이고 피부과, 뭐 이비인후학과, 안과 다 인기가 많습니다. 내과 중에서는 심장내과, 소화기 내과가 인기가 많고 마취학과도 점점 인기가 좋고 워라벨로 마취학과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주에서 들어가기 비교적 쉬운 과는 General Practice, 한국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인데 다른 과는 전공의 과정이 4년에서 5년 내지 6년에서 7년까지도 하는데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차를 끝내고 가정의학과로 들어가면 2년만 더 하면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짧아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가정의학과를 하고 또 자기 전문 분야를 또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 쪽으로 이제 자기 전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피부, 암 이런 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가정의학과 중에서 rural generalist라는 게 있는데 시골에서 일하면서 가정의학과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호주가 땅이 크고 의사가
모든 시골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술기로 외과 예를 들어서 뭐 appendectomy 뭐 그런 간단한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취학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신의학과도 들어가기 좀 비교적 쉬운 편인데요. 정신의학과는 인턴만 하고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과이고, 근데 들어가기 쉽다고 졸고기 쉬운 건 아니니까 유념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응급의학과도 들어가기는 비교적이 쉬운 편이지만 아무래도 졸고기 쉬운 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호주는 아마 한국보다는 시험이 더 많고 기간이 쪼끔 더 긴 편이긴 해요. 대신 일하는 시간은 정말 거의 딱딱 잘 정해져 있는 편이고, 혹시 궁금하실까 봐 이제 제가 얼마나 일하는지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취학과 전공의 타임라인이고요. 제가 모든 과를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모든 과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 타임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Introductory Train이라고 해서 전공이 6 개월까지 Introductory Trainee로 어 아무래도 슈퍼바이저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러고 나서는 Basic Trainee 6 개월부터 2 년까지이고요. 그다음 단계가 Advanced Trainee인데, Advanced Trainee가 되기 전까지 Part 1 exam, Written과 Verbal을 파스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마취학과가 다 좋은데 시험이 쪼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하고 합격률이 50% 에서 60%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큰 걸림돌은 아마 시험일 것 같고, 그리고 Advanced Trainee 보통 2 년에서 4 년까지, 그리고 펠로우가 되기 전까지는 Part 2 전문의 시험을 또 파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펠로우는 4 년에서 5 년까지인데, 호주는 생각하시면은 이제 전공이 4 년, 그리고 펠로우 1 년 이렇게 총 5 년이고요. 펠로우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마취학과 전공의 하루이고, 이거는 제 2주 로스터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D10이 데이 시프트, 아침 시프트거든요. 10 시간 일하는 시프트고 7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일하는 시프트고, 월, 화, 수, 목을 그렇게 일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나이트 시프트로 야간 시프트예요. 그래서 9 시부터 8 시까지 11 시간 일하는 시프트이고, 제가 오늘 인제 예 오늘 일하고 이제 오늘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이제 오늘 밤에 다시 나이트 시프트를 돌아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에 시프트를 하고 나면 월요일 아침 8 시에 끝나는데, 호주는 그 룰 같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고 나서 48 시간 이상은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쉬고 목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Day Evening Shift라는 걸 하는데 아침 저녁 시프트로 14 시간을 일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10 시간 이렇게 해서 총 2 주에 96.5 시간을 일하는 스케줄이고, 어 사실 쪼끔 많은 편이긴 해요. 보통은 그래도 80 에서 90 시간 정도인데 이번 주 2 주가 쪼끔 많은 편이고, 그다음 2 주를 보면 10 시간, 10 시간, 14 시간, 10 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화요일 다시 일하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14 시간 일하는 시프트로 91 시간 일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호주 의대에 관심 있거나 호주 의사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호주 시민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받았을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의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 또한 해당되는 거고요. 10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DPA나 아니면 DWS에서 일하는 룰이에요. Distribution Priority Area for GPs, Distributional Workforce Shortage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그 동네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살짝 그래도 오해하고 계시는 게 DPA나 DWS가 무조건 촌 아닌가요? 그 촌에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취학과를 하게 되자 하면
이제 DWS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마다 다르긴 한데 마취 학과는 시드니 시내에도 일할 수 있는 지역이 GP보다는 좀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도 DWS에 해당이 돼서 제가 전문의로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일단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10년 동안 DPA 또는 DWS에서 지정한 곳에 일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GP 선생님들이 호주에서 환자분을 보고 내가 이거를 했고 내가 이거를 했으니 정부한테 이만큼의 돈을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서 DPA나 DWS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클레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사립으로 환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죠. 그리고 일단 피부 미용이나 이제 시내에서 일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메디케어를 받지 않는 모든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특히 GP 같은 경우 또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레임을 많이 하는 직종인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10 년을 그 지역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이 DPA나 DWS 지역은 사실 주마다 굉장히 다르고 시드니보다 이제 어떤 분이 서호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호주는 사실 30 분, 40 분만 벗어나도 DPA나 DWS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마다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글 링크를 저기 나중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다시 구글에 서치하셔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내가 가고 싶은 주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있네요. 이거 찍으셔 가지고 바로 타이핑을 하시면 구글에 나오니까 하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고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 힘든 시기인데 어 모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행운과 행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